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민군이 입사 시 이 시간 진행을 맡은 강력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전 북한군 총참모부 직속 465 군부대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도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김진향 씨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네. 네,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직속 465 군부대 통신병으로 있었던 김진향이라고 합니다. 마이크 앞에 서니까 좀 떨리죠? 네, 많이 떨리고요. 막 두근두근하고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원래 마이크 앞에 처음 서면 누구나 다 떨려요. 뭐 다른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 군복무 하던 이야기를 잠깐 할 거고요. 혹시 군 생활을 몇 년도부터 하신 거예요? 저는 2004년도에 그 중학교를 졸업하고요. 그냥 바로 신체 검사를 거쳐서 군대에 나갔어요. 그러면 몇 년도에 전역을 하신 거예요? 2004년도에 나가서 네, 6년이니까. 2010년도. 6년 네. 대원이 유성도 6년이니까. 네, 제가 나갈 때는 5년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나갔는데 제가 하다가 7년제가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하고 와야 되잖아요. 네. 도중에 올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7년제 했어요. 그리고 남자가 주로 돌더라고요. 네, 맞아요. 발이 참 안 맞았구나.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군대 나갈 때는 저는 빨간 연장을 막 달고 나가고 싶거든요. 근데 정세가 긴장한지라 연장을 뒤집으니까 풀 색깔 있잖아요. 네. 연장이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달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나갈 때 나는 빨간 연장 달고 싶었는데 막 새파란 연장이 돼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고향이 원성 쪽이라고 했죠? 네, 원성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군대 처음에 신병 나갈 때 부모님들이 다 바래주고 네. 좀 눈물도 많이 흘렸던 기억이 있죠. 네, 군대 나간다고 하면 그냥 오름바다. 막 그냥 뭐 차가 뭐 막 이렇게 하잖아요. 차가 다른 것보다도 차가 덜컹하고 떠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뭐 죽은 사람 있는 것보다 더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마 흐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은 군대나 여기는 그 환경이 좋잖아요. 제도가 잘 되고 했으니까. 근데 북한 군대는 나갔다 못 오는 사람도 있고 막 호약 걸리 그걸 다 아는 현실이니까 부모들이 막 이제는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하니까 저희는 부모 떨어지는 심정이 그때 그 어린 나이에는 잘 모르죠. 근데 부모들은 내 자식을 키워서 갔다가 돌아오겠는지 죽겠는지 살겠는지 영웅이 뭐 북한말로 영웅이 되겠는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내고 막 16년 17년 키워서 보내자니까 너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들이 울고 하니까 또 막 울면서 막 손 저으면서 막 이렇게 떠나던 생각이 나요. 그치, 북한은 군복무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자식이 성장하고 나면 어떤 때는 부모님이 자식이 얼굴을 몰라볼 때도 있고, 특히 남자들은 또 괜찮은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 많이 이제 성장판이 바뀌면서 모습이 많이 바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혹시 465 군부대 여기서 하는 기본 임무가 뭐예요? 저희는 그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항상 머릿속에는 뭘 생각하냐. 너희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일단 총참모부에서 내려보니까 총참모부 직속이라는 거 뭐 몇 군단 이렇게 안 나가고요. 그냥 총참모부 직속 그냥 몇 군부대 이렇게 하잖아요. 465 군부대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뭐 최고사령부에서 작전 지휘소에서 그걸 수신을 송신으로 받아서 관아에 송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거사령부 뭐 명령을 관아에다 전달하는 그런 통신병이네요. 네, 통신병이에요. 그런 역할이죠. 그러면 통신병이게 되면 이제 뭐 무선수가 있고 뭐 유선수가 있고 뭐 교환대 뭐 어디서 생활을 하신 거예요? 저는 통신? 통신, 네. 유선. 네, 유선이에요. 그래. 너무 힘들었어요. 유선수. 제가 유선수 떠도 너무 잘 알지. 그래요? 유선수는 머리가 뭐 그 암호랑 있잖아요. 그거 암소 전신부호를 암송 내려고 하면 되게 머리 아프고요. 그쵸. 예. 뭐 그 이야기는 후에 차츰 하기로 하고. 혹시 그러면 이 부대에서 이제 465 군부대에서 신병 생활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465 군부대가 그러니까 위치가 어느 쪽이에요? 군부대는 평성에 있거든요. 하차동
문화동 그쪽 넘어가는 군부대는 다 북한은 그 산에 위치돼 있잖아요. 깊은 산골. 그 산골 들어가는 골목에는 뭐 국경경비 천국도 있고요. 뭐 그 배치되어 있는 곳 보면 다 군부대가 있어요. 근데 너무 들어가는 거예요. 막 차단봉도 3개를 걸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1차단봉은 뭐 3인들이 연호 그러니까 사회 사람들이 서고요. 2차단봉 또 있는데 그 2차단봉은 그 마을에서 조직된 사람들이 서고요. 3차단봉은 그 군대들이 서는데요. 간에는 보병, 그러니까 건설하는 사람들이 서더라고요. 근데 그 기본은 3번째 그 사람들이 서는 데가 제일 힘들고 조만간 너무 깐깐하게 검열을 하더라고요. 제가 집이 고향이 평남도라 평성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말투가 맞아요. 문화동, 하차동, 뭐 옥전동 등에 해가지고 거기 많이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면서 또 저희 친척들이 평성에 다 있어요. 평성에 있어요. 그래서 이모들도 있고 이모부도 있고 이모부 형제들 다 거기 살고 또 이모부 형이 또 거위급에서 군에서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쪽에 좀 잘 알고 있는데 평성에서 왔다 또 군성모 했다고 하니까 괜히 고향 이야기 생각이 나네. 맞아요. 제가 언젠가 그 두 분이 형제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요 판문점에서 그때 제가 그때 여기 평성 하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고향이 평성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말투를 또 분석해봤거든요. 맞다 앞에 사람이네. 네. 그러니까 그 군부대에 들어가서 이제 신병 생활이 시작된 건가요? 네. 그 군부대가 저희가 사리고 군부대는 평성에 있고요. 근데 그 구분대는 제가 지금 하차동, 뭐 문화동 그쪽은 제가 배치돼서 생활하던 곳이고요. 그렇구나. 신병 생활은 그럼 어디서 받는 거예요? 시내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마도 옥전동 쪽인 것 같더라고요. 그 시내 시장 쪽. 네 맞아요. 시장 쪽이면 옥정동이에요. 네. 그 가까운 쪽인데 저희는 걸어서 갔다가 걸어서 오니까요. 그 부대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차를 타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걸어서 저희를 이렇게 뭐 데리고 가는데 부대에 나갈 일이 극히 드물었어요. 근데 부대에 갔다 오잖아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길을 기억할 그런 것도 없고요. 그냥 저는 그리고 부대에 나간다면 막 뭐 간부들 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가 어딘지를 잘 그렇더라고요. 모르겠고요. 네, 그냥 저는 구분대에서 배치된 구분대에서 많이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본 사리고 군부대에 대한 추억은 있긴 있죠. 있는 데는 그냥 저희 배치된 데서 많이 했으니까 그래요. 부대 배치 받자마자 신병생활 끝나고 뭐 한 달 반이라든 뭐 두 달을 뭐 신병생활을 받던지 간에 그거 간에 뭐 군사 규정부터 시작해가지고 규를 뭐 동작 뭐 이런 것들 다 배웠을 거고 그렇죠. 너무 싫었어요. 그래요? 진짜 너무 싫었어요. 저는 기상하잖아요. 날 팔소리 딱 울리잖아요. 그럼 중대기상 뭐 이러잖아요. 중대기상은 막 하늘이 뚝 물어나서 있잖아요. 막 철러덩하고요. 그때부터는 잠을 못 깬 상태에서 있잖아요. 그냥 어제까지 일어나라 밥 먹어라 뭐 이런 소리만 듣다가 그때까지 뭐 집에 떠나서 올 때까지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덜 쓰고 이런 것까지도 그렇잖아요. 딱 그분들 배치돼서 그냥 일단 여기서 자기 처음에는 엄청 이야기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사관들이 이렇게 예 하고 잔데 다음 날부터 내일부터는 조금 다를 거예요. 그때도 좋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데 있잖아요. 기상하면 기상나팔 소리가 너무 싫고요. 잠을 못 깬 상태에서 막 그 머퍼정들이랑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그걸 배워준 모든 게 저는 스트레스 됐어. 나 왜 군대 나지? 나 군대 왜 나지? 나 다시 집에 가고 싶다.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도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건 아마 진양 씨만이 아니고 다 갔을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보게 되면 북한 군인들이 용량실조당 이렇게 몸이 살이 쫙쫙 빠지는 게 처음에 신병생활할 때 그 기상 소리 때문에 그냥 그 기상 소리가 너무 아찔했고 저희도 이제 근무 서고 나면 이제 근무 2시간 서잖아요. 야외 근무 2시간 서잖아요. 서고 나면 신병대 같은 경우에는 뭐 직일 근무라고 해서 서죠. 그냥 직일 근무 2시간 서잖아요. 서고선 딱 들어와서 근데 근무 시간이 이제 뭐 6시 40분의 기상인데 6시까지가 근무 시간일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러면 6시에 딱 들어가잖아요. 타이밍이 딱 들어가서 조금 20분에 자야지 하는데 잠이 안 와. 뒤척뒤척 하면 그 다음에 기상을.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근무는 2시간 썼는데 2시간 40분을 버린 시간이 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는 생각도 나는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혹시 신병 때
재미난 에피소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신병 때는 너무 재미난 게 많았어요. 저희네는 청참모부 직속이랑 다 잘 사는 애들이 왔거든요. 다 잘 산다는 거, 다 청참모부, 뭐 아빠들이 뭐 당원 등록과장, 뭐 다 이런 자녀들이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일반인한테서 온 건 저랑 그리고 아예 힘없이 온 자식들이 그러니까 되게 80%가 평양이 집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에서부터 평양까지는 40분? 차서 통과에 들어가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더라고. 근데 명절세라 집에 가는 거예요. 다 그런 정도의 애들이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근데 80%가 그런 애들이고요. 부탁자들이죠, 걔네는. 20%는 저랑 또 이렇게 생활이 힘든 애들이랑 인데 또 그런 집 자식들은 되게 자기 갈 길을 또 잘 찾아가요.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잖아요. 근데 저는 또 그나마 희망이 한 끈을 질 수 있는 거는 그 할아버지가 되게 그 청진 있잖아요. 군부라면 일체 사법검찰 뭐 일체 그런데 운행 부상했어요. 특수사검찰라고 하면 아마 그런데 부상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엄청 그 할아버지 손바닥에서 그냥 할아버지가 들어오면 그 버쳐서 문이 3개가 있잖아요. 다 열려요. 할아버지가 군부대 안에는 못 들어와요. 그 군부대는 또 그 군부대 안에는 막 갱도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네를 둘러싼 여자 퍼병도 있고요. 법용도 있고요. 막 이 둘로 한 3-4겹으로 둘러싸여진 안악에서 저희네가 군사복무하기 때문에 5대를 자해주의 하려고 해도 산을 넘고 들을 넘고 막 가자면 너무 힘들어요. 막 문화동 막 하차동 넘자고 하면 막 그치. 너무 힘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그런 필요성을 못 느껴가지고 또 그런 걸 싫어했거든요. 내 자체가. 그래가지고 또 집에서 되게 집에서는 돈으로 자랐잖아요. 그런 자유주의 하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저희네는 크게 그런 거를 여자들이 안 했어요. 생활이 좋았어요. 근데 진영 씨도 결국은 백으로 해서 청천모 직속에 간 거는 맞네요. 응? 청천모 직속에 노동자동민회 그치? 처음에 있잖아요. 그 동원부에 일단 가잖아요. 근데 제 문건이 군대 나가게 뭐 58부터 나간다 해가지고 59 정도 뭐 이렇게 나간다 해가지고 갔는데 저는 원래 군대 갈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여자 군대가 멋있어 보이고요. 그 목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네 평양에 또 국가보위부에 다니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 할아버지 와이프인 즉 우리 할머니 여자 동생인데요. 아야 지방에 있다가 평양에 시집 갔거든요. 근데 지방 여자들이 평양에 못 가잖아요. 북한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가 평양에 시집 간 쭉 이렇게 뭐 군대 갔다 떨어진다던가 돌격대 갔다 떨어진다던가 북한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할아버지한테 갔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도 또 곡절이 많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갔어요. 제가 그렇게 하다 나니까 군부대 생활도 너무 쉽게 하고요. 다른 애들보다도 저는 신병 생활 때 신병 첫 해 12월 달 동기훈련 들어가잖아요. 집에 갔어요. 평양에 갔어요. 평양에 가서 저는 놀았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제가 편지가 쓰면 이렇게 편지를 쓰잖아요. 집에 과양 편지 쓰는 시간입니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8시 버더 청취 시간에는 뭐 오락회 할 때도 있고 또 잠잘 준비할 때까지 그 TV를 보게 하잖아요. 그때라던가 아니면 또 어떤 때는 강의 시간에 고향에 보내는 편지 쓰는 시간이랑 있잖아요. 야, 이게 잠시만 끊어서 죄송한데 이 청참모부 직속하고 일반 구분대하고 다른 점이 너무 많네요. 그래요? 네. 일반 구분대에서는 버덤이 뭐 군중문화 오락 시간이라고 하죠. 그게 그 시간에 편지 쓰는 시간이 없어요. 네, 사실은 규정상에는 뭐 고향에 쓰는 편지 뭐 이런데 그 쓸 시간도 그 애들이 그 시간에 한순간이라도 눈을 감을 생각에 언제 그걸 쓸 생각도 없고 써봤자 가지도 않기 때문에 제대로. 그게 얘는 북한 아시다시피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전화로 하는 것도 아니고 편지를 쓰면 기통수들이 나른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기통수들이 가다가 그걸 제대로 안 나를 때가 더 많아요. 막 서가게 버릴 때가 많아요. 왜 서가가냐? 이제 기통수들도 기차가 막 일주일 요르씩 다니게 되면 군용밥통을 가지고 다니면 걔들은 밥을 해 먹으면 다녀요. 네, 그러니까 불쑤시개가 없잖아요. 그 편지를 휴지로 이렇게 정말 지옥 반 거예요. 그거는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못 가는 것도 있는데 하도 평양이고 청참모부 직속이다 보니까 또 간부의 자녀들만 그래도 빽 있는 자녀들만 거기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활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보기에는 뭐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식사도
질도 괜찮았을 거고. 예, 식사질은 7대 3인데요. 저희네는 겨울 같은 때는 밥 먹고 가만히 앉아 그냥 막 훈련하잖아요. 던쭈던던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직도 생각나세요? 예, 그게? 쭈던던 다 알아요. 그러면 우리 있잖아요. 숫자만 간단히 한번 10가지만 숫자만. 던쭈쭈쭈, 던쭈쭈쭈쭈 이렇게 하면 하나고요. 네네. 던던쭈쭈쭈 하면 둘이고요. 던던던쭈쭈, 던던던던쭈, 던던던던던 이렇게 할 때 우리 칠 때 뭐 던던던던던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안 돼가지고 던을 탁탁 방역 있게 채는데 그렇죠. 쭈쭈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엄청 빨리 했잖아요, 그거. 그렇죠? 맞아요. 던쩌쩌쩌쩌 던던쩌쩌쩌 던던쩌쩌 던던던던 근데 이렇게 있잖아요. 하죠. 야, 너 이름이 뭐 준혁이야, 만약에 혁이야, 현이야 하잖아요. 그러면 혁은 던쭈던던이지, 아니야 던던쭈던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혁현 막 뭔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야, 너 무슨 학교 때 남자친구야? 나 내 남자친구하고 이름이 같네. 뭐 걔도 뭐 준현이 됐대. 하면 던쭈던던이야, 아니면 던던쭈던이야, 안 던던쭈던이야. 미운이구나 이렇게. 그렇지. 예, 맞아요. 그런 게 생활에 일상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엄청 훈련시키잖아요. 밥 먹을 때도 훈련시키고, 밥 먹을 때도 헷두겠어요. 교대원들이 밥 숟갈 딱 둘러면 밥 하게 되면 던쭈두던 해야 되고, 막 이렇게 그렇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가 다 그렇게 보여요. 제 눈에는 막 전동하면 던쭈던 그렇지. 쭈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막 있잖아요. 그때 집에 와서도 제대돼서 집에 오잖아요. 길 가는데 뭐 구워들이 많잖아요. 던주던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야? 이렇게 막 사람이 세뇌라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통신병 안 해본 사람들은 법영이나 이런 데 생활하는 분들은 이 던주던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중용해 보이려고 정말 통신병이 맞았냐 한번 중용해 보이려고 던주던을 한번 시켜봤고요. 근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왜냐면 저도 통신병에서 있었기 때문에 역시 제가 지휘소대장을 하면서 통신 쪽을 맡았거든요. 통신 정찰을 맡아가지고 맞아요. 유무선을 다 제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까불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청창호지 속에서 이번 때린 사람들은 틀리지 우리는. 어느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겁대가리 없이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저희는 가나 고분대 군간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송수신 시간이 시간이 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 하고 뭐 어디까지 4군단 하고 어디 무슨 직속하고 7군단 하고 이런 시간이 있어요. 통신 시간이. 그때 내가 하면 우리는 하준사들이 하잖아요. 때려주잖아요. 송신. 그러면 그 가나고분대는 군관들이 받거든요. 근데 저희네가 때려줬는데 막 군관들이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전화로 와요. 전화로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하면 저희는 막 짜증을 내거든요. 아니 우리 이렇게 했는데 다시 해야 되냐고 하면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좀 다시 해달라고 막 군관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막 따르지 못하는 스타일이라 거분거분하니까 저하고 같이 근무 나가는 분대장, 저는 병사 때잖아요. 병사 때니까 막 너무 이렇게 거짓식 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 물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나는 저렇게 안 하겠다 했는데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환경이라는 건 진짜 지배를 받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그러면 이 직석에서 이제 뭐 사령부나 어디서 이제 내려올 거잖아요. 무슨 뭐 가나 구분대다 명령선 이제 내려 뚫을 거라고 내려올 거잖아요. 그러면 직석에서 내려보내줄 때 뭐 사요단이면 사요단 뭐 이렇게 4번 다 내려보내 줄 거잖아요. 시간별로. 혹시 몇 시댁에 뭐 어떻게 내려보내던 기억이 나시나요? 그러니까 이건 있잖아요. 저희 근무를 이렇게 파견할 때 오늘 뭐 사소대 일단은 저희가 여자 소대 4소대고요. 남자 소대 2개 소대인데 전원서하고 시험서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원이란 말잖아요. 전원을 그러니까 뭐 기계 작동 이런 거 다 하고요. 시험서는 시험을 하는데요. 근데 저희는 헌성중대거든요. 그래가지고 남자 여자 이렇게 병실이 앞에 있었어요. 뭔가 남자 여자가 엄청 재밌게 지냈어요. 남자랑 여자랑 같이 있고 하니까 또 중대장, 그러니까 저희는 중대보다 조금 큰 한 개 소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 소장이랑 정치지도원이랑 다 남자가 됐거든요. 가정 살림하는 아빠들이 됐고요. 저희 사관장은 여자가 많은 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자가 했어요. 그리고 뭐 부소대장부터는 남자가 했는데 저희는 그 남자들이 진짜 여자 속에서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남자들이 있잖아요. 막 봉건적인 그런 것도 많았고요. 남자들이. 그리고 아침 기상하면 저희네는 막 사관장이 바뀌잖아요. 매일 제대돼서 바뀌잖아요. 근데 그 사관장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사관장은 일가를 규정대로 하는 사관장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관장은
안 하죠. 근데 저희는 안 하는 거 좋아했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 이제 구문을 나가잖아요. 네. 구문을 나가게 되면 뭐 가나 구문대다 이제 명령서를 뚫어줘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게 가나 구문대 한 번에 뚫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 시간 이렇게 딱 하면 여기 있잖아요. 누르거든요. 책상 앞에 다 송수하게 있어요. 뭐 1소대야 뭐 그 또 근무 나갈 때는 교대장이란 사람이 있어요. 그 교대장은 그 통신을 총 책임진 군관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지휘소에 앉아 있거든요. 그 지휘소에 앉아서 누르면 그분이 누르면 전 지휘소에 다 가는 연결이 되는 거고. 예, 다 가는 거. 통신 시작하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 4소대만 통신이 있을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1소대만 있을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다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뭐 일단 전쟁이라면 저희 임무는 제가 뭐 415 기재 앞이라면 번호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앉으면 그 기재에는 김일성 종합대학 그러니까 군대뿐만 아니라 그 전쟁이라면 전 북한을 지휘하는 그런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뭐 김일성 종합대학 무슨 뭐 어느 뭐 청진 군관 학교 뭐 어느 무슨 포병대 무슨 뭐 이렇게 한 20개가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이렇게 검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배 나온 뭐 꼭대기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물어봐요. 임무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것대로 다 머릿속에 있어요. 뭐 군관 뭐 이렇게 나는 김일성 종합대학 뭐 어느 포병 학교 뭐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거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구분대하고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4소대가 어느 부위 이거 있잖아요. 요만큼 안하게서 해야 된다면 4소대만 하는 거예요. 어느 지시가 그쪽에서 떨어져 있으면 그쪽 4소대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전 인민군에서 내려갈 때는 그 몽땅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변신은 저희가 모르거든요. 그 변신 참모가 따로 있으니까. 변신은 있어요. 변신 참모가 있고요. 변신수가 따로 있고 변신 맞아요. 참모가 따로 있으니까. 예, 저희는 모르거든요. 근데 교대장님은 저희 교대장님이랑 안 하고 교대장 동지라고 하거든요. 맞죠? 지금 님인 게 아니고요. 그래서 교대장 동지는 알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통신병이라 해서 다 통신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소대장 그쵸. 자체가 통신을 못했어요. 근데 그땐 또 한때는 소대장이 그 잘생긴 키가 크고 뭐 이렇게 해서 소대장을 뽑았대요. 근데 소대장이 막 울더라고요. 못해가지고 전문이 너무 북한적 약하니까. 내려오잖아요. 국에서 통신국 쪽으로 막 간부들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소대장부터 시작해서 교대장 뭐 다 간부들부터 판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뭐라 장계도 막 달구지 굴러가는 소리 막 이런 속에서 해야 되지. 근데 내 움을 찾아서 가는데 우리 소대장이 진짜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멘붕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X가 다 X 국문 숫자 헌성 있잖아요. 국문 숫자 헌성이 다 막 멘붕이 한 거예요. 근데 송씨는 진짜 잘 때려요. 아, 그러니까. 예. 그렇게 있더라고요. 오, 벌써 시간이 끝날 시간이 됐어요. 너무 빨리 가죠. 예, 너무 빨리 네, 생각과 이게, 달리. 그렇죠. 이게 뭐 제가 겪었던 일들의 일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네. 막힘이 없이 나가는 것 같고 정말 재미난 이야기 들었고요.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